조금 전에 발표하신 조영삼 박사님 연구 결과에 디지털 전환이 가장 제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스마트 제조 혁신과 관련해서 스마트 제조 혁신 시대에 중소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그 속에서 정부는 어떤 식으로 정책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기존의 정부 스마트 공장 사업 참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연구의 기초에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하셨던 조영삼 박사님 말씀하셨기도 했지만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또 그 속에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수요 맞춤형으로 생산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속에서 사실 이미 선진국들은 스마트 제조 생산 방식으로는 이미 빠르게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는 사실은 더 국가 간의 무역 분쟁으로 심화가 되면서 국내의 어떤 소수 대기업의 최종재를 생산하는 소수 대기업의 부품이라던가 소재라던가 원재료를 납품하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이 분업을 하고 있는 국내 분업 구조의 중요성이 어떻게 증대되면서 사실은 그 속에서 수요 변화에 가장 얼마나 기민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 가치 사슬이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시스템 경쟁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은 처음에 어떤 제품을 설계하고 고객이 주문하고 그 주문에 따라서 제조하고 제조해서 출하 심지어 고객한테 배송되는 순간까지 모든 전체 생산 과정이 첨단 지능형 ICT 기술로 통합되고 굉장히 짧은 단기간 안에 최소의 비용으로 고객이 원하는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스마트 제조 혁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은 기존의 어떤 첨단 지능형 ICT 기술로 통합이 되면서 스마트 제조 솔루션이라는 MES나 ERP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각 기기나 생산 과정에 붙어있는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축적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즉각적으로는 생산성이라든가 품질 향상, 기업 간의 어떤 의사결정 시간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단축되는 작업장 성과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서 수요 변화에 소비자가 원하는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 생산 방식, 그러니까 심지어 그 속에서 언제 소비자가 이러한 상품을 주문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수요까지 미리 창출할 수 있는 유연 생산 방식이 실현되는 것이 스마트 제조 혁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당연히 작업자들은 기존의 수공정이라던가 엑셀에서 작업하던 것들을 ICT 기술로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서 본인의 작업자 스스로의 어떤 숙련 수준이라던가 아니면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결정이라든가 시스템이 통합되면서 혁신 역량이 전사적으로 이제 굉장히 제고될 수 있는 부분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비약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 이러한 작업장 성과로 촉발되고 있는 기업 내의 전체적인 어떤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데 기존의 우리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사실은 소수 수요 대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협상력에 기반해서 그동안 저임금이라든가 장시간 근로에서 와 같이 노동 비용을 절감하는 어떤 절감형 생산 전략에 의존했는데 사실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서 기존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사실은 고부가 가치 기반의 산업혁신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가교 역할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 내에서의 어떤 기업 경쟁력이라든가 작업장 혁신뿐만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수요 맞춤형 유연 생산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에 서로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실제 연계하고 그 속에서 상생으로 협력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지만 수요 맞춤형 유연 생산 방식이 실현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기존의 중소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 대기업하고의 긴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과정에서는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면서
실제 수요 기업들이 미래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소 중견 기업도 당연히 미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인 체계가 작동할 수 있고, 당연히 우수한 중소 중견 납품 기업들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연계한 과정에서 고객 맞춤형 유연 생산 방식이 실현되면 시스템 전체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그 속에서 당연히 대기업의 경쟁력도 같이 제고될 수 있는 부분에서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공존과 협력의 생태계가 조성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측면에 사실은 주목하면서 현재 중소중견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실은 시장 실패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정부는 주목했고, 그래서 2014년부터 산업부에서 시작해서 17년 이제 중기부로 모든 사업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사실 전력적으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이 추진이 됐고, 2022년인 올해 스마트 공장이 전체 10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의 한 50% 이상이 해당되는 3만 개 구축이 사실은 목표 달성이 굉장히 목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스마트 공장이 3만 개 구축을 앞둔 상황에서 사실 기존의 수요 대기업과 어떤 대중소기업 간의 생태계 현실이 변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중소중견기업들이 과연 정부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은 있겠는가. 그 속에서 사실 3만 개에 대한 정부의 어떤 스마트 제조의 성과가 그동안 어떻게 나타났고, 그러면 지금 3만 개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에서 향후에 보다 진일보한 스마트 제조 혁신으로 어떻게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저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간략하게 이제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사실 판로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말씀을 드리면, 이미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소수 대기업의 부품이라던가 원재료, 소재를 납품하면서 적기에 가장 낮은 단가의 제품을, 좋은 제품을 적기에 납품하는 것이 사실은 수요 대기업으로부터의 어떤 요구에 끊임없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동안은 저임금 장시간 근로의 기초에서 적기 납품 경쟁에 굉장히 몰두했고, 그 적기 납품 경쟁에서 안정적으로 어떤 일정 수준의 마진이란 물량을 보장을 받으면서 사실은 생존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스마트 공장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하도급 B2B 중소중견기업들은 기존에 원래 하고 있던 적기에 납품하고 제조 원가를 절감하면서 낮은 단가에 적게 납품할 수 있는 어떤 공정 혁신과 관련된 성과에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 달성되는 어떤 구축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이미 그동안의 본인의 어떤 생존 전략과 굉장히 직결되고 있는 가격 품질 납기 성과가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거고, 만약에 제조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달성된 어떤 성과들이 납품 단가 인하와 같은 형태로 수요 대기업에 어떻게 용이하게 어떤 전가가 되는 형태라면 자발적으로 스마트 제조 혁신에 투자할 유인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안정적인 판로를 본인들이 확보하고 적기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 대기업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수요 대기업이 어떻게 생산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생산의 변동이 있을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고자 하는 유인들은 굉장히 강한데요. 그 속에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수요 대기업이 어떠한 연구나 제품 개발을 할 계획까지 있다, 아니면 미래 소비자의 수요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예측 정보까지 최종 수요 대기업으로부터 만약에 제공을 받는다면, 협력을 통해서 재고를 받는다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장기 지속 거래 관계를 통해서 공정과 협력의 생태계로 변모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요 독점적인 생태계가 사실 변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 달성되는 어떤 기존의 작업장 성과라던가 정보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납품 단가 같이 본인들의 원가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 사실은 기업 간에 연계할 유인들은 굉장히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 기업과 다르게
안정적인 어떤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비하도급 B2B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해외 시장 B2B 기업들은 국내에서 굉장히 틈새 시장에 주력하고 있거나 아니면 해외 신규 수요 판로를 굉장히 끊임없이 발굴해야 되는 어떤 유인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비하도급 해외 시장 B2B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해서 신제품 개발의 어떤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형태로 현재 구축하고 있는, 본인이 투자해서 구축하는 스마트 제조혁신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못하고 소비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소비자의 어떤 선호를 분석할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면 사실은 구축 과정에서 제품 혁신에 주력하기보다는 기존 제품을 어떻게 저비용이라는 고품질로 하면서 신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어떤 공정 개선에, 그동안 등한시하던 공정 개선의 어떤 활용 기회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그동안 2014년부터 스마트 공장 사업에 참여했던 도입 기업들의 성과를 살펴보면서, 그럼 기존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떻게 스마트 제조 시스템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굉장히 업종과 매출액이 동일한 쌍둥이 성격을 가지면서 스마트 공장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미도입 기업과의 성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 참여 기업들의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작업장 성과들은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기 이전에 2014년에 비해서 얼마나 개선됐는가 하는 작업장 성과들을 설문조사를 했고요. 설문조사한 참여 기업들의 성과를 한국기업데이터의 재무정보하고 고용보험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 DB와 결합해서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작업장이라는 혁신 성과가 매출이나 고용, 영업이익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마트 공장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 참여 기업들은 사실 어떠한 유형이든지 상관없이 가동률이라던가 일일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속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납품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납기 단축, 재고량이라던가 불량률, 제조 원가와 관련돼서 기업 내에서 나타나는 정보 공유, 작업장 성과들이 모두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이제 스마트 공장의 현재 구축 수준이 전체 한 5단계 수준에서는 한 1.1단계 정도 수준으로 현재는 센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지금 집계하고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있는데, 그 수준에서 사실 이러한 성과들은 하도급 B2B 기업들은 이미 충분히 어떤 생존 경쟁에서는 달성하고 있는 성과들이어서 하도급 B2B 기업보다는 비하도급하고 해외 시장 판로를 가지고 있는 B2B 도입 기업들이 전체 성과를 굉장히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내 어떤 이러한 작업장 성과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제조 시스템은 실제 기업에서의 작업장 구조 재배치라던가 교육 훈련을 하고 있는 일터혁신, 또 일터혁신을 통해서 축적된 어떤 숙련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공정혁신까지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업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작업장 성과라던가 우월한 일터혁신, 공정혁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기적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기술력이 제고된다던가 아니면 제품의 품목수나 납품기업수 아니면 제품혁신과 관련된 가장 궁극적인 이상형인 고객의 수요 맞춤형 생산, 또 기업 간의 정보 연계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기업 내에서의 어떤 성과에 그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나타난 작업장 성과들이 사실 실제로 기업의 매출이라든가 고용, 영업이익에 어떻게 효과를 나타냈는지를 살펴봤는데, 현재 지금 정부가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가 50%를 보조하면서 도입기업들이 50%를 같이 투자하는 스마트 공장 사업의 평균 투자 금액이 전체 투자 금액 한 1억 3천만 원 정도를 감안을 하면 지금 한 1억 원이 증가할수록 총 투자 금액이 1억 원 증가할수록 매출액이 3%, 고용이 4%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매출하고 고용이 증가했지만 실제
기업의 이윤과 관련되는 영업이익의 증대로까지는 사실은 이어지지 못했고요. 이러한 것은 앞에 작업장 성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 작업장 성과가 나타났지만 그게 제품 혁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기업이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고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납품 기업 수의 어떤 증대라던가 뭐 품목이 증가되었다던가 아니면 제품 혁신과 관련된 그러한 혁신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공정 개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의 이윤까지는 증대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자발적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투자할 유인은 굉장히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로 사실 미도입 기업에 비해서 도입 기업들이 살펴본 결과는 작업장 성과, 혁신 성과는 굉장히 제약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굉장히 우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사실 궁극적으로 스마트 제조 혁신의 이상향과 관련되고 있는, 그러니까 기업 간에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면서 협력하고 있는 형태의 어떤 상생 협력에 기초한 상생형 스마트 공장 사업의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향후에 어떤 보다 나은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서 기업 같이 똑같이 스마트 공장에 참여한 기업들 내에서 상생형 스마트 공장과 상생형이 아닌 기타의 어떤 비상생형 스마트 공장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성과를 비교를 했는데요. 앞에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의 성과를 비교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업이라던가 매출액에 대해서 쌍둥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참여기업과 상생형 참여기업과 비상생형 스마트 공장 참여기업의 성과를 비교했습니다. 네, 상생형 스마트 공장 사업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로 굉장히 대표되고 있는데 처음에 어떠한 참여기업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굉장히 엄밀하게 선정을 하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완료될 때까지 3번 이상보다 수시로 대기업이 현장에 방문한다던가 아니면 멘토를 파견하는 형태로 계속 끊임없이 일터혁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무형의 지원을 굉장히 물심양면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형 스마트 공장 사업의 경우에 참여기업들이 실제 스마트 공장 참여 이전에 아무리 이제 산업이라든가 매출의 쌍둥이 성격을 가진 기업들을 추출했다고 하더라도 살펴본 결과 2014년 기준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참여 이전에 훨씬 혁신 역량이 월등했던 기업들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미 상생형 스마트 공장 사업에서 엄밀하게 어떠한 참여 기업들을 선별하면서 잠재적으로 우수한 협력사를 키우고 육성하겠다고 하는 상생형 스마트 공장의 어떤 사업의 취지와 비롯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공장 도입 이전에 우수한 혁신 역량까지 성격까지 통제를 하면서 실제 어떻게 성과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고, 그 살펴본 과정에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기업 가운데 한 20% 정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주거래 기업과 스마트 제조 솔루션을 통해서 생산 정보를 이미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생형 스마트 공장의 성과를 살펴보면서 실제로 기업과 주거래 기업과 연계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성과를 봤을 때 전체 연계된 기업들의 한 60% 정도가 상생형 스마트 공장 사업으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이 성격들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분석을 했는데, 상생형 스마트 공장 성과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혁신이라던가 주거래 기업과 공유하고 있는 정보 수준이라던가 작업장 성과에서 기존의 여타의 어떤 정부 스마트 공장 사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들이 일터 혁신을 촉진하긴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작업장의 재배치 정도 수준의 일터 혁신이었다면 상생형 스마트 공장 사업은 사실은 거의 모든 전 부분의 일터 혁신을 촉진하고 있었고, 공정 혁신뿐만이 아니라 혁신 활동, 제품 혁신, 공정 혁신 성과를 크게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3.5S라던가 아니면 초중종물 검사 시스템처럼 본인의 협력사 아니면 이제 장제적으로 협력사가 될 수 있는 우수한 기업들에 대해서 가장 주력하고 있었던 게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구축하는 이전에 일터 혁신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어떤 사업의 성격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속에서 상생형 스마트 공장들이 사실은 도입 기업과 주거래 기업 간에 주고받고 있는 정보의 공유의 수준도 거의 전 부문에서 크게 진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입 기업들이 사실은 주거래 기업들한테 본인이 현재 어떻게 생산하고 있고 공정 시간은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제조 출하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공정혁신 계획이 어떻게 되고 제품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하는 정보를 이미 주거래 기업한테 상생형 스마트 공장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고 도입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다는 적기는 하지만 이미 주거래 기업의 경우에도 생산량과 주거래 기업의 최종재 생산량 추하량이 어떻게 되고 그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이미 제공하고 있고 크게 진전된 형태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수요 맞춤형 유연 생산 방식의 실현에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향후에 어떻게 미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최종재 미래 수요 정보라던가 주거래 기업의 연구개발, 제품 개발 정보와 같은 정보는 상생형 스마트 공장 사업에 참여하면서 주거래 기업과 솔루션이 연계되어 있는 상생형 연계 스마트 공장들의 경우에 이러한 정보들이 주거래 기업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생형 스마트 공장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재 구축하고 있는 수준이 사실 1단계 수준에서는 주거래 기업하고 시스템이 연계돼서 생산 정보가 공유된다고 하더라도 연계의 효과는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형 스마트 공장은 보신 것처럼 모든 전 부문에 대해서 혁신 성과가 굉장히 제고되고 정보 공유 수준도 굉장히 제고됐으며 동시에 작업장 성과의 경우에도 이 기존에 나타났던 어떤 생산량 증대라던가 가동률 혹은 제조 원가 절감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품의 기술력, 그 속에서 작업자의 작업 환경이라던가 안전성, 그 과정에서 주거래 기업하고 납품 기업 간의 만족도가 크게 제고되는 형태로 기존의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들이 갖지 못하는 작업장 성과가 제고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이 현재 수요 독점적인 생태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스마트 제조 혁신에 투자할 유인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어 온 스마트 공장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시장 실패에 대해서 확실한 보완책이고 마중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3만 개가 구축된 국내 스마트 공장은 적어도 스마트 제조 혁신을 추가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하고 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속에서 몇 가지 정책 과제를 말씀드리면 이 속에서 그럼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에서 그럼 향후에 어떻게 고도화 자발적인 투자 요인이 제약된 상태에 보다 진전된 형태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고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의 정보의 접근성이라던가 아니면 일터혁신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고 시간이 이미 지체가 된 것 같아서 먼저는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떻게 고도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찾고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보에 여전히 열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끊임없이 고도화와 관련해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기업 간에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연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고도화가 필수적인데 이와 관련한 정보의 어떤 노력이 고도화 정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앞서 살펴본 스마트 공장의 성과들이 사실은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기업들에서 가장 우수하게 나타난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정부는 향후의 고도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초 수준을 달성한 기업들에 대해서 고도화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지에서 컨설팅을 제시를 해야 되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또 상생형 스마트 공장이 가장 우수했던 결과처럼 일터혁신 사업이 기존의 어떤 추진되었던 일터혁신과 다르게 제품혁신이라든가 스마트 제조혁신과 연계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터혁신
사업과 관련해서 접목할 필요가 있고, 앞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들의 수준이 사실은 스마트 제조 혁신을 고도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제고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수준의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는 공급 기업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실 기업들의 의구심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솔루션 공급 기업과 관련한 스마트 제조 전문 인력과 관련한 육성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속에서 시간이 제가 넘어간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여전히 수역 도축적 생태계 내에서 판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국내 비하도구 해외 시장 B2B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 혁신과 관련된 R&D 사업과 접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요 기업하고 실질적으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에 실제로 공급 가치 사슬상에서의 어떤 시스템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에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함으로써 실제 협력하는 상황 속에서 보다 진전된 형태의 스마트 제조 혁신이 달성될 수 있는데, 그를 위해서는 사실은 수요 기업들이 최종재 수요, 미래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건지에 대한 정보까지 공유하고, 실제 같이 협력을 공유하거나 협력 이익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협력 R&D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협력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부의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전히 수요 독점적 생태계 하에서 보다 진전된 형태로 스마트 제조 혁신이 추진되는 과정에 당연히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업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 기술이라던가 원가가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밀하게 대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응,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정부 지원이 같이 수반되면서 보다 진전된 형태의 스마트 제조 혁신으로 달성할 수 있을 정부 과제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